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일이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Do you remember?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얘기하려고 하면 잘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모두 여러분들 3초 안에 바로 말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믿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그녀를 기억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패턴을 활용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문장 만들 수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Do you remember her? 이렇게 됩니다. Do you remember?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대상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녀를 기억하세요 라고 하니까 her, 저를 기억하세요? me, 그를 기억하세요? him, 아니면 철수라면 철수, 영이라면 영이,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셔도 괜찮겠죠. 가장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Do you remember her? 그녀 기억하세요? 영희를 기억하세요? 라면 Do you remember 영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뒤에 보통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사람을 지칭하는 그녀, 그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녀를 기억하나요? Do you remember her?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순간을 기억하나요? 라고 묻고 있죠.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순간, 이런 것들도 뒤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Do you remember the moment? The moment 라고 하면 그 순간이 되겠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이 문장으로 함께 외워주시면 됩니다. The moment, 이것만 기억하는 것보다는 Do you remember the moment? 그 순간을 기억하나요? 이 문장을 같이 외우면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죠. 자,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그 있잖아. 그 순간 기억하냐? Do you remember the moment? 이렇게 친구랑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moment? 잘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농담을 기억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막 재밌게 막 농담했던 거, 어렸을 때 또 농담 같은 거 재밌는 거, 막 진짜 오랜만에 떠올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요. Do you remember the joke? 우리가 보통 조크 한다라고 얘기하죠. joke라고 하면 농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도 요즘은 뭐 친한 친구들 뭐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막 좀 실없는 농담 이런 것들을 할 기회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친한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야, 그때 그 농담 너가 했던 거야. 재밌었는데. Do you remember the joke? Do you remember the joke?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jok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TV쇼를 기억하나요? 라고 묻고 있죠. 어렸을 때 재밌게 보던 것도 있잖아요. 저는 영어 공부 처음 할 때 이 프렌즈라는 이 미드도 자주 봤었거든요. 그게 정말 10년인가 20년 전 굉장히 오래된 미드거든요. 이런 미드를 TV쇼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Do you remember the TV show?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쇼라고 끝내기보다는요. show, show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을 모은 상태로 show라고 해주시면 더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드라마는 보통 이게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물론 한국에 오래 산 외국인들은 드라마, I know that. 나 그거 알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외국 사람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TV show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TV에서 방영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TV show? 한 번 더요. Do you remember the TV show? 그 TV쇼를 기억하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그 풍선의 색깔을 기억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풍선 색깔, 그거 기억하냐? 그때 무슨 색깔로 오래 했더라? 뭐 풍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가수들별로 이 풍선의 색깔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들 막 흔들면서 야, 우리 그 가수는 색깔 뭐였지?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어로 해볼까요? Do you remember the color of the balloon? 이렇게 했습니다. balloon's color라고 해주셔도 되지만 보통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요. the color, 야, 그 색 기억하니? 어떤 색이냐면 of the balloon. 네, 풍선의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중요한 것부터 먼저 등장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 기억하냐고 묻고 싶은 거는요, 색입니다. 그 색깔을 the color,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한 다음에 어떤 색깔이냐면 of the balloon, 풍선의 색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뭐 풍선의 색, 핸드폰의 색, 아니면 그 책의 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 사물을 등장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 you remember the color of the balloon? 네, 천천히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Do you remember the color of the balloon? 한 번 더요. Do you remember the color of the balloon?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순간을 기억하나요? 조금 더 길게 한번 가봤는데요. 긴 문장 또 의미 단위별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we met? 자, 그렇게 막 어렵진 않죠? 처음부터 보면요. 일단 패턴을 등장시킵니다. 이 절반은 해결됐죠. Do you remember? 너 기억하니? 라고 묻고 있고요. 뭐를 기억하냐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길어 보이니까 간단하게 그 첫 번째 날,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라고 하면 첫 순간, 처음 만난 순간, 처음 그 순간. 뭐 이렇게 한국어는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지만 네, 의미는 똑같죠. 처음 그때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the first time. 한 번 더요. the first time. 근데 그 첫 순간은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죠? We met. 우리가 만났던. 만나다라는 동사는 meet, M-E-E-T, meet 이거인데요. 이거를 형태를 바꿔서 met 이러면 과거형이 됩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때의 순간을 기억하는지 묻고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앞에서 이 문장들을 많이 꾸며주는데요.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녀, girl, 사랑스러운 소녀, lovely girl 이런 식으로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영어는 뒤에서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first time, 첫 순간은 첫 순간인데 we met, 우리가 만났던 첫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해석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쭉 밀고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그 첫 번째 순간 말이야. The first time. 어떤 첫 번째 순간이냐면 우리가 만났던 we met.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국어로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 쭉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we met? 한 번 더요.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we met?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그 책의 제목을 기억하나요? 라고 하고 있죠. 이 문장도 아까 전에 했던 것 그런 비슷한 구조로 해볼게요. 그러면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book? 네, 이번에도 이름은 이름인데 책의 이름이라고 하고 있죠. 아까는 the color of the book, 색깔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이름을 얘기해 볼게요. 이 문장 구조 하나 외워두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요. 다양한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색깔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이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단어만 바꿔 끼우면 되죠. Do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The name, 그 이름 제목 있잖아요. 뭐냐면 of the book, 그 책의 제목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 제목 기억 안 나실 때 그 책 제목 뭐였더라? 그거 기억해요?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book?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book? 한 번 더요.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book?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어젯밤에 우리가 한 게임을 기억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별로 차근차근 해볼게요. 우리 짧은 거는요. 아까 전에 Do you remember her? 그녀를 기억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길어 보이는 문장도 같이 한번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긴 문장 좀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도 훨씬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보면요. Do you remember the game we played last night? 제가 좀 잘게 쪼개봤는데요. 다시 해보면 일단 절반 우리가 패턴으로 해결했습니다. 항상 마음 편하게 가시면 돼요. Do you remember? 뭐를 기억하냐면 그 게임 기억하냐? The game. 게임은 게임인데 어떤 게임인지 이제 뒤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했던 게임인데요.
자, 우리가 어젯밤에 게임을 했다. 이거를 영어로 We played last night. 이런 시간 표현은 항상 뒤에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젯밤이란 말이 한국어에선 좀 앞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는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뒤로 빼주시면 좋습니다. 주어 동사가 먼저죠. We played. 우리가 했었던 last night. 어젯밤에 말이야. 그래서 보통 게임을 한다고 할 때 동사야 play를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 형태로 played. 왜냐하면 어젯밤에 했던 게임이니까 과거 형태죠. 그래서 이거를 의미단위 두 가지로 나누면요. Do you remember the game? 너 그 게임 기억하냐? 어떤 게임이죠? We played last night. 우리가 어젯밤에 했잖아. 그 게임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문장 해볼까요? Do you remember the game we played last night? 한 번 더요. Do you remember the game we played last night? 잘하셨어요. 자, 9번째 문장 가보면요. 우리가 읽은 책을 기억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읽은 책 어떤 식으로 할지 약간 감이 오시나요?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최대한 저랑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잘하는 건 언제 하면 되죠? 네, 이 문장 나중에 복습하실 때 좀 가물가물한데 라고 할 때 강의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좋거든요. 그때 확인하시면 가장 좋아요. 영어로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book we read? 이렇게 해봤어요. Do you remember 다음에 우리가 뭐를 기억하냐 묻고 있죠? The book. 그 책 기억해?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죠? We read. read 아닌가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read, 읽다라는 말은 현재와 과거가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발음만 다르게 해줘야 돼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모양은 그대로 써준다. 대신 발음은 현재는 read, 과거는 rea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읽은 책, 현재가 아니고 예전에 읽었던 그 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the book we read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꾸며주지 않더라도 뒤에서 야, 그 책 기억하지? 우리가 읽었던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완벽하게 딱 들어맞기보다는 한국어 어순과 다르니까 쭉 밀고 가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 그 책 기억해? Do you remember the book? 우리가 읽었던 거 말이야. We read. 네, 한국어로는 뭐죠? 우리가 읽은 책 기억하나요?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 다시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book we read? 좋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문장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먹은 과일을 기억하나요? 이것도 조금 길어 보이죠? 네,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는 느낌으로 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스로 먼저 한번 해보실 분은요, 잠깐 멈춤할 때 하시거나 제가 이렇게 막 한국어로 설명드릴 때 그때 미리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도 기회가 있었죠? 영어로 Do you remember the fruit we had for breakfast this morning? 길어 보이는데 이것도 첫 번째 이 줄은 우리가 많이 하던 거죠. 그 과일 기억해? Do you remember the fruit? 나머지 것들은 과일을 꾸며주는 말이죠. 과일은 과일인데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 과일 있잖아.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뒤에서 꾸며줄게요. 다시 주어 동사부터 문장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먹었다라고 하는데 it도 많이 사용하지만 have도 먹거나 마시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습관 들으시면 좋습니다. We had, 우리가 먹었던, 뭐로 먹었죠? For breakfast, 아침을 위해서 먹었던, 이게 뭐죠? 아침으로 먹었던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이니까 this morning 이렇게 했어요. We had for breakfas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아침으로 먹었던 그 과일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had for breakfast라고 하면 아침에 먹었다 보다는 약간 아침으로 먹었다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됩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fruit we had for breakfast this morning? 저는 그냥 이거 빼고 we had this morning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요, 그냥 아침에 먹었던 이런 느낌이 되고요. 아침 식사로 먹었다라고 하면 for breakfast를 조금 더 넣어서 강조해 주시면 되겠죠. 한국어 약간 헷갈리게 될 수 있는데요. 사실 한국어를 그대로 번역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for breakfast를 빼냐 넣으냐 이 의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Do you remember the fruit we had for breakfast this morning? 자, 그냥 이번에 for breakfast 빼고 그냥 아침에 먹었던 느낌이라면 Do you remember the fruit we had this morn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숙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녀를 기억하세요? 이 문장인데요. 오늘 배웠던 건데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써보시고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